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생략합니다. 제가 서론 열면은요 엉뚱하게 서론으로 그냥 방송이 끝나버리는 수가 있더라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민주 윤석열 재구속 김건희 소환 국힘 의회 민주주의 복 뭐 해놨는데 복 뭘까요? 한번 볼까요? 복원을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라지는 윤회 흔적들 대통령실 홈페이지 점검 중. 그 밑에 단독 민주당 한덕수 못 믿겠다 대선일 공고 강제법 추진. 속고만 살았나 봅니다. 저들이 속이는 걸 잘하는 집단인데 말이죠. 꼼수, 날조 조작, 왜곡, 여기에 기반한 거짓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 부정선거 이슈 없이 저들이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금 밝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글쎄 그거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었는데 계몽령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2라운드랄까 후반전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요 대선 날짜를 공고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60일 내에 이게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존중하겠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걸 어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왠지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그냥 버틴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들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또 엄청난 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텐데 말이죠. 자, 민주 한덕수 향해 대선을 신속히 공표해라. 이들이 신경 쓰이나 봅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지금이 어쩌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커리어 하이 전성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전성기는 원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좀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보름 정도 한번 버텨보면 어떨까요? 그 사이에 여론이 많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 이 헌재가 그 판결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거를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애국보수 자유 우파 꼭 뭐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도 거기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이 또 국민의 뜻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좀 버텨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거 하루를 못 참고 이지랄 하고 있네. 월요일쯤 되면 바로 한덕수 총리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저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제가 미리 단언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될 때는요. 그때는 그 땅 짚고 헤엄치기였고 그 사실 대선도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나마도 가능성이 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리고 저쪽에 누굽니까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상당한 지지를 갖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낮았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합치면은 문재인한테 이기는 지지율이 나와요. 그리고 대선 전에도 여론조사를 여러 번 돌려봤거든. 다자구도에서는 무조건 문재인이가 낙승하게 돼 있었습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1대1 대결을 붙이면은 홍준표는 못 이기는데 안철수는 이기더라고. 안철수는 그런 여론조사가 제 기억에도 1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 갔으면 안철수 됐을 거예요. 그 같아요. 뭐 부정선거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요. 근데 그것도 뭐 역시 부정선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선거죠. 그때 그 장미 대선도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가 그랬고요. 지금은 그런데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재명은 약점이 많습니다. 확장성이 아주 떨어지는 인물이다. 역대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이상한 캐릭터죠. 호남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호남이 어디입니까? 그 민주당의 본진이잖아요. 본진에서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비호감 이미지가 1등이잖아요. 1등. 우리나라 이 유력 정치인들 차기 주자 관련해서 이 지지율 조사 쭉 해보면요. 항상 1등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비호감 1위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요. 보수 쪽이 질이 멸렬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재명은 45% 이상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인물입니다. 나머지를 잘 끌어모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저는 문재인 때는 사실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잘못하면 윤 대통령이 노림수가 이거죠. 사실은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이기면 윤 대통령을 완벽하게 부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는 애만 쓰고 답이 없습니다. 광장에서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고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선거할 때 광장에서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설사 뭘 하려 한다 해서 그 경찰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뚫어본들 또 뭐 할 겁니까? 경찰을 뚫어본들 또 뭐 하느냐고요. 그래서 광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결국에는요 제도권 안에서 이런 어떤 법이 정해진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틀 위에서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광장의 목소리로 뭐 판결하는 거라면요, 뭐 이미 애국 우파 자유보수가 이겨도 수십 번 이겨야지. 그렇지만 그걸로 이긴 적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들끼리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치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에게는요, 사법 리스크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정치로 이기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대선입니다. 대선에서 이겨버리면 이재명 아웃이에요, 그냥. 이재명은 대선에서 떨어지잖아요. 바로 저거 감옥 갑니다, 저거는. 재판에서 더 이상 이제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더 이상 감싸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 출마할 때 국회의원직까지 버린다 그러니까 뭐 답 나왔죠? 이거는 이번에 떨어지면 바로 감옥이야.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그래 이재명을 요번에 잡아버리면 완전히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 끌어올려야 되고 분위기를.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같은 의원. 이 사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중도의 저항은 지금도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인기는 없어요.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합을 시작하면은 이 갈 데 없는 표들이 안철수한테 간다고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말이죠. 안철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지율이 2% 나오더라고. 허경영하고 서로 그냥 4위 다툼을 했어요, 사실은. 4위인가 뭐 그런 다툼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허경영 후보에게 당시 졌어요. 허경영 4% 나오고 안철수 2% 3%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가 20%까지 가요, 20%. 21%까지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제 거듭하다가 윤 대통령과 단일화 했잖아요. 안철수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기는 없어, 분명히. 적극적인 열혈 지지층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은 중도가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니도 싫고, 너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도 싫고, 야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아니면 이재명도 싫고, 또 새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서는 안철수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중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준석 저쪽에 한동훈 등등. 그 사람들은 중도에 호소력이 없습니다. 인기 없어요. 안 통해. 오세훈이 조금 통하지만 그 한계가 있고요. 유승민도 중도에서 좀 통한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수준이 아닙니다. 유승민도 대선 한번 나가봤잖아요. 7%인가 득표했잖아요. 그때 장미 대선 때죠. 장미 대선 때. 거기서도 답이 이제 분명히 나왔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 중도에서 결과적으로 표를 어느 정도 얻어오자면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 갖고는 어렵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근데 경선을 해버리면은 안철수 의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탈당하세요. 탈당하셔서 외곽에서 중도를 끌어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십시오. 그것만이 극대화하는 승리 방정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 한덕수 같은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한덕수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요 국민의힘 전체가 소위 이제 현 여권 뭐 이제 여권도 아닙니다만 보수로 불리는 이 세력을 충분히 뭉치게 하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면요. 그런 상태에서 중도 확장성만 딱 놓고 보면은 안철수와 버금가는 인물이 여기 한덕수죠. 한덕수.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나 한덕수 같은 사람이 뒤에서 백업만 해준다 그러면 우파에서 보수에서 이재명 정도는 가볍게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걸 이 사람들로 몰아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싹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요. 이분들 나름으로 독자적으로 자기 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은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해야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도 그걸 하자면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돼요. 이대로 계속하면 출마 못하지 뭐. 지금 대선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출마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대선 관리 책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현재 대통령 아닙니까? 군한 대행이지만 군한 대행하다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사퇴할 수 있나요? 그건 거의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바람, 기대에 있는 걸 잘 알지만 그건 쉽지 않다. 자, 지금 어쨌거나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은 김문수가 되겠죠. 김문수. 자,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운동권의 전설이거든. 노동운동의 전설이고 학생운동의 전설이고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김문수가 그냥 빨갱이 아니냐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 한중 해저 터널을 놓으려고 했다. 김문수는 친중이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당시는 친중 뭐 반중 그런 개념도 없을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이고 그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중 해저 터널을 이야기했던 게 그게 친중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중은 정치적 친중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를 정치에 복속시켜가지고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으로 중국화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쪽에 많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다고 봅니다. 김문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자, 일단 그것은 뭐 다른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김문수가 현재 어쨌거나 법률권 전체를 대표하는 차기 주자가 맞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죠. 이 법률권 전체만 딱 놓고 보면 김문수가 한 25%에서 30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10% 넘기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정동이라든가 뭐 문화일보 뭐 저쪽에 뉴데일리, 데일리안 이런 어떤 유력 보수 매체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지금 누구를 미는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동훈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아무리 때려도 그렇게 밀어줘도 지지율이 그냥 깨작거리고 있잖아요. 어떤 지지율 조사에는 3% 나왔더만 갤럽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 해봐야 뭐 홍준표, 오세훈하고 엎치락 뒤치락거리면서 5%에서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범보수의 메인스트림 본진에서 버려버렸어요. 한동훈을. 지난번 그 탄핵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그때 완전히 가능성을 스스로 죽여버렸죠. 이재명과 그 눈 맞추면서 악수하고 거기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한동훈은 그 사진 한 장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소위 이제 보수 지형 안에서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조정동도 그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동은요, 어쩌면 다른 선수를 찾을 가능성도 커요. 한동훈 버리고 또 누군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글쎄요, 홍준표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싫지만 그나마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오세훈을 좋아했죠. 근데 오세훈은 이게 명태균이라든가 그 밖에 부동산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완전 급전직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많이 멀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오세훈과도 안 되고 홍준표는 그나마도 빅3 중에 들어가거든요. 보수 안에서. 그래서 홍준표와 뭐 어떻게 다시 뭐 이러쿵저러쿵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가봐야 되고요. 전격적으로 뭐 과거에 자신들이 조금 이렇게 지지했던 혹은 자신들이 세우려고 했던 인물 중에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쪽으로도 아마 고려를 하겠지만 뭐 답이 안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미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김문수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 입맛에 김문수는 딱 안 맞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하고도 또 맞지 않고 뭐 등등 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범여권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상황,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지지율이 장군입니다. 깡패입니다. 지지율 앞에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중동도 무릎 꿇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조중동도 김문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문수 몇 명이 배신해서 탄핵, 이게 민주주의냐? 사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가 9명 혹은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국민 1,700만, 1,800만이 선택한 인물인데요. 고작 몇 명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이런 존재를 만일 파면하려고 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돼요. 국민투표. 국회에서 하면 안 되고, 돈 좀 들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찬반 그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대통령은 파면 안 됩니다. 대통령 개인 지지율도 있는데다가 원래 그런 투표를 하게 되면요, 있는 대통령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그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럼 충분히 다시 재신임 받고, 그건 재신임 투표죠, 그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헌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87 헌법에서 정말 악법을 하나 만들었다 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은 살려주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죽여버리는 정말 통곡할 일이고 정말 실자 방성대곡입니다만, 자, 그렇게 비통한 마음에 젖어 있기보다는 지금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김문수. 국민이 뽑은 대통령 몇 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 맞나?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의원 200명이 짜고 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대선 출마 여부에 욕심 없어. 다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저는 김문수라는 분이 하늘이 준 기회를 탔다라고 보거든요. 나이가 좀 있지만 동안이고, 그리고 자신이 운해서 이 자리에 갔던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가버린 거야, 여기에는. 이게 바로 하늘이 낸 인물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 자기가 앙다웅 막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김문수는 한 번도 앙다웅 해본 적이 없어요. 악을 쓰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절로 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좀 걱정이 돼요. 돈이 없잖아요, 이분이. 예전에도 대선 출마하려다가 그 출마하는데 돈 들잖아요. 등록 하는데도 돈 들고. 그거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설마 이번에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 합니다만, 이분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못했어요. 김문수의 어떤 캠프 같은 게 없을 겁니다. 이게 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발 그런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보고 보통은 중도에서 확장성이 없고 김문수인데 그런 이야기 있죠. 서방관하고 관련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진보적 정책이 많거든요. 특히 노동, 고용 이런 쪽에. 그걸 젊은 친구들이 2030들이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김문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에게 벌써 각하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2030을 뚫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는 가장 정통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경제정책이라든가 노동정책, 고용정책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 틀딱 이런 이미지를 갖고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저들이 그게 허총질이 될 겁니다. 김문수의 시대가 한번 옵니다, 분명히.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뭐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차기 관련해서 이야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윤 탄핵 이튿날 정부 여당 몰아붙이는 민주당. 윤 관저에서 나경원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 고마웠다. 탄핵 찬성 김상욱 윤 파면에 민주주의 기념일이다. 국경일로 제정하자. 미친놈이에요, 이놈은. 자, 김상욱 이 친구는요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친중, 종중, 친북, 종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알고도 저런다 그러면 이 친구도 벌써 그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